방콕 라파오 지역 촉차이에서 남자가 5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는 소동이 벌어졌다.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 그리고 촉차이시 경찰서에서 만난 평범하게 생긴 중년의 남자. 뛰어내리려 한 게 아니라 태국에서 우연하게 알게 된 이상수. 이상수가 전날 밤에 자신에게 을 억지로 먹이고 해치려고 해서 베란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는 진술이었습니다. 한국인 남자 58세 김영태는 싱가포르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었고 베트남과 태국을 자주 왕래하는 사람이었는데 김영태는 원인 모를 불안감에 쌓여 있었고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연신물을 찾아 들이키는 김영태를 경찰서에 잠시 두고 이상수의 아파트로 가보았습니다. 이상수는 이미 종적을 감추었고 전화 연락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상수, 이 남자는 나중에 한국에서 태국어로 현금을 가지고 들어오는 과정에 돈주인이 돈을 맡기고 태국어로 후송을 부탁했는데 횡령사고를 냅니다. 그래서 다시 라이언과 사건으로 부닥치게 되는 사람입니다. 시버릇 개 못 주는 법. 김영태에게 무슨 짓인가를 하려다가 벌어진 일이라는 걸 짐작할 수는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실의 도움으로 이상수의 방에서 김영태의 여행용 가방을 가지고 나와서 다시 촉차이시 경찰서로 갔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을 흡입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하는 김영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김영태를 대신해서 라이언이 우선 태국 경찰에게 약간의 용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무마시키고 경찰서에서 데리고 나와야 했습니다. 우선 싱가포르에 있는 김영태의 가족에게 연락을 해서 수완나품 공항에서 만나기로 약속부터 잡았습니다. 여전히 횡설수설, 술에 취한 듯 취해 있는 김영태를 차에 태우고 수완나품 공항 내에 있는 노보텔의 방을 하나 잡아서 잠을 재웠습니다. 그리고 김영태의 아들이 싱가포르에서 도착하기를 기다렸죠. 밤 11시가 넘어서 싱가포르에서 도착한 김영태의 아들. 싱가포르에 있는 영국계 회사에 다닌다는 아들은 젊고 스마트한 인상을 가진 젊은 친구였습니다. 시간은 이미 자정을 넘기고 있었는데 지난 하루를 자세히 설명하고 비용 등을 청구하였는데요. 급히 오느라 현금을 가진 게 없다는 그의 말. 싱가포르 집에 가서 내일 당장 바로 송금해 드리겠노라는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I believe 그댈 다시 내게 돌려주겠죠. 아버지를 도와주어서 정말 고맙다는 그 아들. 스마트하게 잘생긴 청년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하지만 김영태의 아들은 명함에 있는 전화도 받지 않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중형의 위기에 처한 남자 영상을 올렸는데 우리 구독자님들의 관심은 사건보다는 오히려 라이언이 못 받은 수임료 잔금에 관심이 높더군요. 걱정해 주시는 것 같아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마침 다른 사례가 생각나서 이 사건을 다시 언급하게 된 겁니다. 형사사건을 하다 보면 가끔 생기는 일이고 저는 단순하게 표현한 것뿐인데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화장실 전과 화장실을 다녀온 후 그 차이가 될 겁니다. 최병호는 오랜 교직 생활을 마치고 퇴임하여 태국으로 부인과 함께 골프 여행을 왔습니다. 골프장에서 태국 여자와 함께 사는 한국인 남자를 만납니다. 남자는 최병호에게 너무나 친절하게 대해주었다고 합니다. 가고 싶은 곳 다 데려다주고 만난 거 사주고 태국을 모르는 최병호에게 마치 입안의 혀처럼 최병호를 대하여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병호는 남자를 믿고 7억이라는 금을 투자하게 됩니다.
태국 여자의 명의로 모든 걸 해두고 그 남자는 최병호에게 어떤 수익금도 주지 않았고 오히려 최병호가 그를 의심한다면서 결국엔 쫓아내어버리기까지 합니다. 최병호가 찾아와서 라이언에게 사건 의뢰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임료 400만 원을 먼저 주고 한국으로 가버린 최병호. 그런데 쉽게 생각한 사건이 진행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버립니다. 건물 등기부 등본을 떼어야만 소송이 가능했는데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등기부 등본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곧 들어올 것이란 말만 하고 연락처도 주지 않고 가버린 최병호. 연락 오기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무려 2년이 지났어야 최병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송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등기부 등본을 떼지 못해서 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쩜 2년 동안이나 한 번도 연락을 주시지 않으셨나요? 소송을 안 했으니 수임료를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돌려드려야죠. 계좌번호 주십시오. 400만 원 맞죠? 500만 원인데 잠시 다시 확인하고 전화할게요.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또 1년 가까이 지나서 최병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확인하니까 500이 아니라 500을 나중에 한 번 더 보내서 1000만 원이에요. 선생님, 어디 계좌로 500을 더 보내신 거죠? 전 전혀 기억이 없어서요. 방콕은행 계좌예요. 저는 방콕은행을 사용하지도 사용한 적도 없습니다만. 그래요. 다시 전화할게요. 또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거의 6개월여가 지나갈 무렵 전화가 옵니다. 웨스턴 유니온이네요. 웨스턴 유니온으로 송금했어요. 웨스턴 유니온이면 직접 가서 돈을 찾아야 하는데 전 웨스턴 유니온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웨스턴 유니온으로 보내셨으면 수취인 번호가 있을 테니 번호를 좀 주시겠어요? 지금 남아있는 게 없어요. 보냈다니까. 도저히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최병호는 처음 의뢰를 맡기고 2년이 지났어야 연락이 왔고 잠시 후 전화한다 하고 다시 또 1년, 다시 또 몇 개월 뭔가 이상했습니다. 걸려온 전화로 라이언이 전화를 시도해봤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나이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의뢰를 맡아서 일을 진행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퇴임 후에 태국에서 사기를 당하신 분에게 어쩌면 내가 다시 또 더 큰 실망을 주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자책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달라는 대로 돌려드리자. 소송을 진행하지 못해서 그분도 피해를 입었을 것이기에 한국에 있는 절친에게 전화했습니다. 친구야, 나 급히 한국에 있는 분에게 1000만 원을 송금 좀 해야 하는데 네가 우선 송금 좀 해줘라. 부모유신 수십 년 지기 친구는 별다른 대꾸 없이 최병호의 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태국 마피아에게서 전화가 걸려오기도 합니다. 태국법 길라잡이란 지면으로 사건 사고 법률 칼럼을 교민 잡지에 기고하였는데 푸켓 지역 사건에서 자기 이름이 나왔다면서 협박조의 전화가 온 겁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교민 잡지에 올린 내용을 내려라.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다. 항변하기도 합니다. 교민 웹사이트 신문고에서 봉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인 간에 벌어진 다툼에서 원만한 해결을 바라면서 한 행동이 교활한 상대에게 빌미를 주게 되었는데요. 온라인상에서 설전을 벌이다가 5명 이상을 동원하여 때리는 상대에게 라이언 처참하게 깨져서 이상한 취급을 받기도 하였더랬죠. 그래서 저는 그 이후 SNS에서 설전하는 내용을 믿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마녀 사냥이란 것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되었던 거죠. 비가 온 만큼 땅이 굳어졌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지 돈을 위하여 살아나가는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라이언이었습니다.
มนุษย์ลุ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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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หมดสติ หมดสติ หมดสติ